자, 첫 번째 상담 학생은 파일럿 항공 관련 공학자를 희망하는 졸업생이고요. 내신 평균 4등급, 수능 가채점 예상 국수탐 평균 3.5등급이고요. 희망 대학은 가군으로 초당대 항공운항학과, 나군으로 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 또는 경운대 항공운항학과, 다군으로 한국항공대 자율전공학부 또는 한서대 항공산업공학과나 무인항공기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올해 수능을 본 자연계 졸업생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이번이 두 번째 수능이었는데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 이번 수능 어떻게 봤어요? 올해 국어가 좀 어려워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잘 봤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좀 만족스러우지 못한 성적이라 생각합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시험이었군요. 자,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1대1 상담과 분석은 우리 이치우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 내신과 수능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살펴보면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 영어 4등급, 과학 4등급으로 평균 4등급입니다. 수능 가채점 예상 점수 살펴보면 국어 4등급, 수학가형 4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1등급, 생명과학원 3등급, 지구과학원 2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3.5등급 예상되네요. 자,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봤습니다. 이치우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학생의 그 성적을 좀 보니까요, 아까 아쉬움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역시 이제 국어에서부터 성적이 좀 안 나온 게 좀 눈에 보이고요. 국어 수학 탐구를 이제 합산한 총점을 보니까 원점수가 220점입니다. 이 자연계열에서 대략 상위 한 32.6%, 5만 3천 등 정도 해당되고요. 예상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해보니까 국어 수학 탐구가 이제 349점인데요. 28.4%에 해당되고요. 4만 6천 등 정도입니다. 예상 100분위는 국어 수학 탐구를 이제 두 개를 평균을 해서 보니까 대략 222점 정도인데요. 자연계열 상위 29.8%로 한 4만 9천 등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 등수만 놓고 본다면 현재 이제 가장 성적이 좀 우수한 게 표준 점수, 그다음 두 번째가 100분위, 세 번째가 원점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가 성적이 실제로 발표되면 가채점으로 지원 가능 대학 알아본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할 거기 때문에 실제 성적표를 받아보면 아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이제 수준 정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아마 인서울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도권 쪽이나 또는 이제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을 위주로 하는 정시 지원 전략을 좀 세우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정시 지원 포인트도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우리 학생이 질문을 좀 하나 할게요. 수시에서는 주로 보니까 우리 학생이 그 인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정시 모집 지원에서는 우리 학생의 지원이 그 대학 중심인가요? 아니면 학과 중심인가요? 아무래도 저는 학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소 좀 아쉬웠던 게 이제 물론 내신이 그렇게 해서 높지는 않습니다만 수시에서부터 조금 자기 시인이 가고 싶은 이제 그 학과 위주로 좀 지원을 몇 군데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우리 학생의 성적은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영역별로 보면 과탐 성적이 가장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국어, 수학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어 절대평가 3등급인데요. 먼저 얘기한 대로 이제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가 원점수보다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발표되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 이 두 개에서도 보면 100분위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도 잘 아시겠지만 중위권 이하 대학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표준 점수 반영은 잘 하질 않고 100분위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와 100분위 사이에서는 조금 불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우수한 영역이 과탐인데 이 과학 탐구를 높게 반영하는 대학을 좀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탐구 두 과목을 보면 생명과학 1이 100분위 79에 3등급이고요. 물론 예상이긴 합니다만 지구과학 1이 100분위 90으로 2등급입니다. 이 탐구 두 과목 간의 점수 차이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탐구 과목을 한 과목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훨씬 더 유리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영어 등급이 지금 3등급입니다. 아마 영어도 지금 다소 금년에 난이도가 좀 있어서 1등급자 비율이 조금 더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은 됩니다만 어쨌든 3등급이기 때문에 영어 등급 간 반영 점수 차이가 좀 큰 대학은 상대적으로 다소 좀 불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위주로 이제 대학을 좀 살펴봤는데 과학 탐구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이
그 학과 중심으로 이제 정시 모집 지원도 뭐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이제 안양대, 용인대, 을지대, 성남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이 과탐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30% 정도로 유리한 대학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 대학들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40%로 이제 더 높은 거죠. 하지만 지원자 수준으로 보면 우리 학생이 이제 수학 가형이나 과학 탐구에 각각 이제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지원자 수준에서는 그 불리함이 다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학생이 희망하는 항공운항과 중심으로 영역별로 이렇게 이제 대학들을 좀 골라서 수능 영역별 반영비를 좀 살펴봤는데요. 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이 이제 가장 그 우수한 과학 탐구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제 보면 4개, 수능 4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 대학, 뭐 한서대, 신라대, 한국항공대 뭐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이런 대학들은 보니까 탐구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요. 15에서 25%가 되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특3으로 반영하는 이제 중원대라든지 경원대의 경우에는 과탐 반영 비율이 33.3%니까 좀 비교적 높은 반영이죠. 그래서 다소 이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가톨릭 관광대의 이제 항공운항과도 영어를 필수 반영하면서 국어하고 수학 과탐 중에서 2개 영역을 선택 반영하기 때문에 도전 지원이긴 합니다만 그 가운데서는 실제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이시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한서대하고 한국항공대의 항공운항 쪽은 지금 조금 버거워 보이고요. 나머지 대학 중에서 특히 이제 중원대라든지 신라대, 경운대 정도는 항공운항학과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 여기서는 나와 있는 점수가 이제 가능 점수가 국수탐의 원점수고 영어 등급입니다만 실제로 대학별 계산식을 통해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들어가고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수학의 가산점과 과학 탐구의 가산점 그리고 영어 등급 간 반영 점수 그리고 한국사 점수까지 다 실제 계산 점수로 바꿔서 보면 아마 원점수에서 다소 불리하거나 뭐 유리한 측면이 있는 쪽에서도 역전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공운항과를 고려한다면은 여기 보여지는 학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별의 실제 계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뭐 도전, 안정, 적정 정도로 고르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시 지원 포인트까지 살펴봤고요. 이정영 선생님, 이번 주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시 지원 전략을 좀 학생들이 세울 텐데, 많은 학생들이 안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과연 어떤 대학일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내 성적에서 안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떤 기준으로 좀 찾으면 될까요?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많은 어떤 대학 판단할 때 배치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기관들에서 그 참고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발표를 하는데요. 자기가 그 표준점수 합계라든가 또는 100분위 합계에서 그 플러스 3점 정도로 남는 정도 이상이 되면 좀 이렇게 안정이다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대학마다 그 표준점수라든가 100분위를 반영하긴 하지만 결국은 자체적으로 비율과 그리고 환산 점수로 해가지고 최종 학생을 선발을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어떤 그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라든가 과목 영역별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영역이 많이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대학에서는 또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런 비율하고 그리고 환산 점수를 반드시 계산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실제 결과로 봤을 때는 또 결과가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상향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꼭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담 학생과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시 상담 평가 기준 말씀드릴게요. 수능 시험 취득 성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다소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향으로 봤고요. 희망대학과 학과의 요구 성적과 일치 또는 비슷한 경우에는 적정, 희망대학과 학과의 요구 성적보다 높으면 저희들이 안정으로 봤습니다. 자, 이지우 선생님,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초당대, 한국항공대, 한서대 등인데요. 네. 이 희망대학 중에서 어떤 대학 살펴볼까요? 아마 우리 학생 욕심에서는 뭐 한국항공대를 살펴보고 싶긴 한데요. 제가 이제 한서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서대가 항공운항은 가군인데 우리 학생에게 소개드릴 군은 다군에 있는 한서대 항공 컴퓨터 전공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집 인원은 정시에서 지금 최초 인원으로 5명 선발하고요. 2018학년도의 경쟁률이 9.33대 1입니다. 이게 다군이다 보니까 또 인원이 많지 않고 또 인기 있는 항공 관련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모집 지원 경쟁률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수능에 있어서는 영어와 탐구, 한국사가 필수로 반영되고요.
국어하고 수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는 35% 반영입니다.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죠. 탐구가 20% 반영되고요. 한국사가 10%로 이제 점수화해서 반영이 실제로 되고, 국어 또는 수학 잘한 거 선택해서 35%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국어 또는 수학인데 아마 우리 학생이 국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산점이 들어가면 또 수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국어하고 수학 중에서 하나, 그리고 영어의 반영 비중이 되게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이제 중위권의 중위권의 대학이기 때문에 100분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다소 유리한 표준 점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다소 좀 아쉬움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구과학원이 이제 100분위 90으로 2등급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생명과학원에 비해서 다소 우수한 지구과학원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이제 가장 큰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셨던 대로 이제 수학 가형의 8%하고 과학탐구의 4% 가산점 반영이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가능 점수는 이제 우리 학생이 220점 원점수보다는 높아요. 231점인데 아까 이정영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대학별 계산으로 계산을 해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다소 이제 조금 더 점수가 올라가고 실제에서 좀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고 뭐 다소 부족한 점수라도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꼽아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한서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항공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여러 개 다수의 이제 학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항공과 관련되는 공학 쪽에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은 굳이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한서대 항공 컴퓨터 전공이 아니더라도 우리 학생이 가고 싶은 그 항공 운항부터 비롯해서 여러 개 학과들을 실제 대학별 계산 점수를 좀 놓고 뭐 여러 기관들의 점수들을 다 모아가면서요.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는 학과 중에서 과연 내가 선호하는 학과 전공과 또 점수가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최종 선택을 하면은 그나마 이제 뭐 학과보다는 이 대학 안에 있는 여러 이제 항공 관련되는 모집 단위 쪽에서 좀 유리한 학과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대학 자체를 소개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추천 대학을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치우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추천 대학 살펴볼게요. 자, 이치우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의 초당대 항공운항학과, 나군의 전북대 항공우주공학과, 다군의 한서대 항공컴퓨터 전공입니다. 추천 대학 공개됐는데요. 자, 이치우 선생님, 가군의 초당대 항공운항학과 추천해 주셨는데 이유 설명해 주시죠. 예, 그 항공운항과 이제 학생이 파일럿이 되고 싶기 때문에 이제 항공운항학과 자체가 이제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모집 인원은 15명입니다. 정시에서 사실은 모집 인원이 많지 않은데 좀 모집 인원이 좀 많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가군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7.2대 1이라는 것은 인기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능 반영 영역은 영어하고 탐구 영역은 필수로 반영을 하고요. 국어하고 수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100분위 반영에 탐구 한 과목 반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유불리가 약간 이제 교차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어가 50% 반영, 탐구가 15% 반영, 국어 또는 수학이 35% 반영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이제 50% 반영되는 게 우리 학생의 등급이 이제 1등급, 1, 2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좀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영어 1등급이 100점이고요. 2등급이 95점, 3등급이 90점 정도로 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좀 난다고 보여지고요. 뭐 한국사는 우리 학생 1등급인데 3등급까지 10점 만점이니까 다소 이제 뭐 부족함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원 가능 성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수탐에 지금 236점의 원점수인데요. 이 원점수가 사실은 이제 뭐 표백으로 좀 바뀌어지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항공운항학과이기 때문에 또 신체 검사가 있고 또 이 대학은 전형 요소를 보면 수능을 60% 반영하고 또 학생부도 또 40%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뿐만이 아니라 학생부까지 좀 고려를 해야 돼서 우리 학생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항공운항학과라는 점에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와 또 석차 등급 그 입시 결과에 따라서 유불리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감하게 좀 생각했던 거는 한국교통대학교도 보면 기계자동차 항공공학부가 있습니다. 여기 모집 인원이 52명인데 상당히 좀 넉넉해요. 우리 학생의 성적도 이제 뭐 평균 이하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기 때문에 한국교통대 충주 기계자동차 항공공학부로 좀 바꿔서 가고는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나고는 전북대 항공우주공학과, 다고는 한서대 항공컴퓨터 전공 추천해 주셨는데, 다고는 이제 앞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나군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나고는 이제 전북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인데요. 모집 인원이 14명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을 하나 추천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선택해봤고요. 2018학년도 경쟁률이 3.05대 1이고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수능 반영 영역 보시면 국어 30%, 수학 가가 40%죠. 과탐이 30이고 영어는 가산점으로만 점수가 들어갑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를 동시에 반영하니까 우리 학생이 이제 100분위보다는 표준 점수가 다소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유리한 점수를 좀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탐구가 한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인 점은 좀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원 가능 점수가 높지는 않아요. 210점인데 이건 원점수 기준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지난해 지원 결과를 보니까요. 표준 점수 평균이 국어가 114.68이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자들의 최종 합격자들의 국어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 또 수학 가형을 보니까 112.32점이고요. 과탐의 변환 표준 점수, 이제 과탐은 100분을 가지고 있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데 58.38입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62점 정도가 이제 평균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지방 거점 국립대학인데 항공 관련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불합격하지 않고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안정권으로 지금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군을 좀 전북대 항공 우주공학과를 좀 중심으로 지원을 탄탄하게 좀 해두시고 가군과 다군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운항 쪽으로 조금 지원을 하면 여유 있는 가나 다군 지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이치우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그럼 항공우주공학과 그럼 다른 직업국은 어떻게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혹시 질문 들으셨어요, 선생님? 항공우주공학과를 어디까지 지원 가능한지 말씀하시면 지원할 때 대학이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궁금한 건가요? 네, 지금 제가 대학을 뽑아봤는데요. 사실은 전북대학교에 있는 항공우주공학과가 가장 저스트한 학과의 위치이고요. 더 낮춘다면 인서울은 어렵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인서울조차도 쉽지 않아서 제가 전북대를 가장 강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대학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어땠어요? 그래도 좀 선택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해드린 내용이니까요.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시고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